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풍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원자력과 태양광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풍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뭡니까? 이제 풍력과 태양광은 그죠? 원자력을 보조하는 수단일 수밖에는 없다. 이유는 발전량과 생산 원가에서 원자력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뭡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으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죠. 보시면 글로벌 풍력 발전 수요인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죠. 예상치지만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자, 보시면 제일 많이 지금 캐파가 잡혀 있는 게 유럽, 녹색 유럽, 그 다음에 빨간색 중국, 그 다음에 주황색 아시아, 그다음 하늘색 북미 지역, 이렇게 각 지역별로 캐파가 꾸준히 나올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풍력이 뭐 원래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죠. 예전부터 이건 이제 네덜란드 풍차 사진이긴 한데요.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있던 건데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대두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풍력 발전의 장단점을 보면요. 먼저 장점입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죠. 원료가 영구적이다. 그죠? 바람만 불면 되니까. 두 번째, 태양광 대비 가동 시간이 월등히 좋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예, 태양광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뭐 낮에만 운영할 것이고 풍력은 뭐 24시간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운영이 가능하겠죠. 기타 뭐 가동 기간 중 환경 오염이 없다. 뭐 설치 후 한 20년 동안은 가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대비 뭐 발전량이 좋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장소 선정에 약간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죠. 왜? 바람이 뭐 살살 부는 데다가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바람이 비교적 강하고 센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곳이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면 뭐 산꼭대기나 바닷가 바람 강한 곳에 설치를 하겠죠. 최소한 10m/s 이상. 이게 안 되면 적어도 8m/s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에다가 설치할 때는 나무들을 뭐 이렇게 쳐내고 해야 되니까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고 바다에다 설치할 때도 뭡니까 해양 환경을 약간 훼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뭐 24시간 계속 똑같이 부는 게 아니죠. 불었다가 불지 않다가. 그러니까 안정된 출력의 제한상이 있다는 거죠. 바람 우리가 뭐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민원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 진동, 소음. 그 다음에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던데 그 풍력 발전 그 터빈 날개 그죠? 큰 날개에 뭐 날아가는 새가 부딪혀서 끼어서 이렇게 좀 발전기가 고장 나고 또 이렇게 불이 나고 하는 사고들이죠. 그런 위험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풍력 발전 종류별로 알아보면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뭐 강원도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육상형은 이렇고요. 이렇게 반 잘라서 바닷가 연안 근처에 설치하는 거. 이제 바다 속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발전기를 돌리는 걸 해상 고정식. 자, 그다음에 바다 위에 떠 있게끔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는 게 해상 부유식입니다. 자, 그래서 각 종류별로 좀 특징을 보면요. 육상 풍력은 짧은 공사 기간, 낮은 설치비, 운영비, 그 다음에 관리 용이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소음, 설비 운반, 환경 훼손, 대단지 조성의 어려움, 민원 발생 이런 게 있네요. 자, 해상 풍력을 보면 자, 고정식은 설치가 용이하고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연안 생태계 훼손,
등이 있다.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부유식의 장점은 먼 바다나 심해에 설치가 가능하고 대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설치가 어렵고 멀리 설치해야 되니까 높은 운영 및 관리비 이런 게 필요하겠죠. 뭐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풍력 발전의 시스템, 그 다음에 밸류체인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전체를 터빈이라고 합니다. 네, 터빈이라고 하고, 요 날개를 블레이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날개라고 연결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넛셀이고, 이 넛셀이라는 거 안에 발전기, 뭐 브레이크, 뭐 이런 중요 부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증속기, 그죠? 그 다음에 넛셀하고 그 밑에 하부 구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고요. 그 타워 밑에 전력 변환 장치, 제어 장치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지지해주는 하부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력 발전의 시스템의 구조고요.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그죠? 넛셀을 좀 확대해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 날개, 블레이드를 날개와 날개를 연결해주는 로터. 그 다음에 뭐 각종 베어링과 증속기, 발전기, 제어기 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자, 이건 21년도 자료인데요. 글로벌 톱10 풍력 터빈 제조사입니다. 작년도 자료인데, 자,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세계 1위 기술력 덴마크의 베스타드,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지멘스, 그 다음에 미국의 GE, 이게 원래 글로벌 탑 3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이 치고 올라오더니 탑 10 안에 6개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요 연두색이 중국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자, 파이 커지는 풍력 시장, 넉넉타 놓친 우리목. 이 뉴스 기사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깨져버린 글로벌 빅3 이겁니다. 예, 이거고. 자, 전 세계 풍력 발전의 뭡니까? 육상 풍력의 42.3%가 중국, 신규 해상 풍력의 80%가 중국, 터빈 생산의 58%가 중국. 네, 이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좀 빨리 기술 개발을 해서 좀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 기준에 해상 풍력을 놓고 보자면 누적 도입은 다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습니다. 예, 압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국가별 풍력 발전 기술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 정보 보고서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 캡처를 해왔습니다. 일단 8메가와트 기준으로 여기 터빈, 그다음에 풍력 단지, 뭐 운영 관리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력 1위인 유럽을 기준으로 미국은 95.3% 터빈 기술이, 그다음 일본은 95.6, 한국은 83.8, 중국은 80.1. 풍력 단지는 우리나라가 뭐 한 72% 수준, 운영 관리는 한 88%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이제 기술 격차를 보면은 유럽을 제로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통상 유럽 대비 1, 2년 정도의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거죠. 중국도 기술력은 비슷한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 건 자기네 나라 기술을 쓰겠죠. 기업들 거를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많이 나오겠죠. 나라가 크니까. 또 수출도 또 저가 공세를 펼쳐서 잘 하고, 우리나라도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육상 풍력보다는 아까 풍력 발전 종류가 육상 풍력,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서는 고정식과 부유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상 풍력은 이제 물론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고 이제 글로벌로는 또 캐파가 계속 있겠죠. 그런데 이 해외 여러 나라들도 지금 해상 풍력에서 특히 부유식 풍력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식 풍력이 미래 가치가 가장 좋다 이거죠. 자, 보시면 이건 2030년까지 부유식 해상 풍력을 얼마큼 누가 설치할 것인가라는 계획이고요. 현재 22년인데 24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유식 한국 주황색,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 빨간색, 여기 영국 파란색, 영국은 꾸준히 있네요, 그죠? 꾸준히 있습니다. 프랑스도 어느 정도 되고요. 녹색, 노르웨이, 스페인 이런 순서대로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현황으로만 보자면 육상 풍력은 땅덩이가 좋기 때문에 캐파는 있지만 증가하지는 않는다. 꾸준하게 늘 비슷한 캐파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해상 풍력 쪽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 부유식. 자, 이거죠. 이거는 해상 풍력 중에 고정식 구조물이 있는 거죠. 당분간은 이걸로 가겠죠. 당분간은. 그런데 미래는 이렇게 부유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부유식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류 시스템과 부유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유체는 현대중공업 등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계류 시스템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뭐 세계 탑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와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바다에 설치를 하면 거기서부터 육지까지 케이블을 끌어와야 되겠죠? 해저 케이블도 연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랑 똑같다. 이거죠. 자, 지난번에 원자력, 소형원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SMR, 그러니까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죠? 풍력도 마찬가지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뭡니까? 발전소 자체를 지어야 되니까 건설업, 그러니까 건설사, 기타 이제 여기에 딸려오는 식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터빈을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유체, 계류 시스템, 케이블 다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빨리빨리 제가 항상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 길어져 갖고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력발전 밸류체인과 이제 관련 기업, 그 다음에 ETF 종목은 뭐가 있냐 이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터빈 분야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런 애들이 있고요. 유닛은, 그죠? 너셀은 이런 친구들. 자, 타워 분야는 이런 친구들. 자, 하부 구조물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ETF의 신재생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CS 윈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S 윈드가 타워네요. 타워 부분이 가장 좋은 건가? 아닌데, 터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가? 어쨌건 간에 CS 윈드가 가장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구성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상강 MNT, 동국 SNC, CS 베어링, 세아제강 이런 애들이 있고, 유닛은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징적인 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용 대용량 8메가 그 터빈을 개발 중이다. 이런 게 있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98메가, 영덕에 40메가 대규모 풍력 단지를 이미 조성한 경력이 있고, 뭐 오미산 풍력 단지라고 해서 60메가짜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기술력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지분을 47.36%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CS 윈드 하나 투자하면 두 종목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개발에 이미 성공한 상태고요. 간단하게 뭐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종목들만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참고입니다. 정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태양광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태양광은 줄이고 풍력을 늘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보다는 풍력 발전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캐파를 비율 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디냐 이거죠, 어디냐? 요 오른쪽이 우리나라 어디가 바람이 강한지 이렇게 좀 지도로서 표시를 한 건데 대부분 이제 서남해안 쪽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면 뭡니까? 풍력 발전도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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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뭐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요. 2030년까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 근데 이게 만약 지어지면 요 영남권 전체는 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전력 지원이 가능하다. 엄청난 규모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하겠다. 제주도. 자, 기타 목포 해남 해상풍력 단지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전남 신안군 1.5기가와트, 전북 서남권에 1.2기가와트, 여기 새만금 같은데 여기는 하여튼간 그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는 거죠. 그렇고요. 끝으로 끝입니다. 20분 안쪽으로 끊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풍력 발전 로드맵입니다. 2050년까지 상용화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좀 20분 안쪽으로 오늘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렇게 해서 풍력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풍력 말씀드린 거 각각 종목별로 특징적인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